현대차가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0조 원. 오늘은 이 엄청난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게 현대차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그마치 10조 원입니다. 이게 앞으로 5년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단순히 공장 하나 더 짓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회사의 체질,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죠. 아니,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왜 갑자기 AI, 수소, 로봇, 어떻게 보면 좀 낯선 분야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을까요?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10조 원 투자의 핵심인 AI, 수소, 로봇, 이 세 가지 기둥을 뜯어보고 장소는 왜 하필 새만금인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묶는 피지컬 AI라는 큰 그림과 성공 가능성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이번 투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획은 아니고요. 사실 현대차 그룹이 이미 발표했던 12조 5천 원짜리 국내 투자 계획 기억하시죠? 그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단추를 실제로 꿰는 사실상 첫 실행안이라는 데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10조 원이 넘는 돈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입됐고요. 이건 2030년까지 이어지는 125조 원대 국내 투자 계획의 일부입니다. 정부랑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새만금이라는 곳에 미래 산업의 전초기지를 세우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10조 원 정확히 어디에 쓰는 걸까요? 현대차는 미래를 이끌 세 가지 핵심 기술을 딱 꼽았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수소, 그리고 로보틱스.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AI 두뇌를 만드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려면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무려 5만 개나 들여오고 페타바이트급, 그러니까 상상도 안 될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저장소를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이 거대한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를 전부 새만금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알리백까지 달성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녹색 연료, 바로 수소입니다. 근데 그냥 수소가 아니라 그린 수소예요. 화석 연료가 아니라 순수하게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이렇게 만든 깨끗한 수소를 바로 옆에 있는 현대차 전주 공장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거기가 이미 수소버스랑 트럭을 만들고 있거든요. 생산부터 소비까지 완벽한 가치사슬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로봇의 몸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서 모베드 같은 이동 플랫폼이나 웨어러블 로봇 같은 걸 만들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다른 회사가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로봇을 대신 설계하고 생산해주는 로봇 파운드리 사업까지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바로바로 시험하고 상용화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왜 이 세 가지 핵심 시설을 전부 새만금이라는 딱 한 것에 몰아넣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새만금이 왜 최적의 장소인지 딱 정리가 되죠. 여의도 140의 크기라니 거의 백지나 다름없는 땅에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데이터 센터랑 수소 생산에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가 펑펑 나고 이미 관련 사업들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이 세 기둥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로봇 공장에서 만든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모으면 AI 데이터 센터가 이걸 학습해서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요.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는 수소 인프라가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계, 이게 바로 현대차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투자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 현대차가 꿈꾸는 거대한 비전은 바로 피지컬 AI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 피지컬 AI,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몸을 가진 AI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AI가 컴퓨터나 서버 안에 갇혀있는 뇌였다면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몸을 얻어서 현실 세계를 직접 돌아다니고 보고 느끼고 행동까지 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의 이 한마디에 전략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랑 데이터는 정말 잘하잖아요. 하지만 현대차는 수십 년 동안 자동차나 로봇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하드웨어, 몸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빅테크가 절대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6년에 로봇 실증 센터를 열고 2028년까지는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찍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에는 가장 복잡하다는 자동차 조립 공정에까지 이 로봇들을 투입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투자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넘어야 할 현실적인 산들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 125조 계획을 말로만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로봇 공장, 실증 도시를 한데 묶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인프라를 선점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반대편을 보면요. 당연히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었는데 언제 수익이 날지 불확실하고요. 또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새만금에 과연 세계적인 AI 인재들이 올까 하는 의문도 있고, 로봇을 공장에 들여오는 문제에 대한 노조의 반발 같은 현실적인 숙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뭘 지켜봐야 그 성공 가능성을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신호등, 바로 이 체크리스트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MOU 맺고 나서 실제 첫 삽은 언제 뜨는지, 초기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2020년 이후에 로봇 시범 운영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또 노조와의 협상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현대차의 이 10조 원짜리 승부수, 과연 자동차 회사를 넘어 새로운 테크 거인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하는 이기기 힘든 거대한 도박으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현대차가 보여줄 실행력에 달려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